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한 이틀 전이죠. 미국 시장이 좀 큰 폭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어제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 참 지나고 보면 참 어제의 저가가 참 주식 사기 좋았던 그런 구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뭐 코스닥 레버리지를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가격대가 잘 오지 않아서 제대로 잡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보유자의 영역에서 끌고 가야 되는 구간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저 PBR 종목군들이 굉장히 뭐 시장을 아도치면서 올라가던 시절에서 그나마 이러한 매기가 코스닥에게도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코스닥도 거의 V자에 가까운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수급으로 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단기간에 시장이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좀 눌린다든지 일시적으로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제 그냥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 그냥 계속 들고 가면서 좀 좋은 종목군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편입해 가고 그런 식으로 뭐 3월 말까지 좀 끌고 가는 것도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에 리스크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섹터 약세와 코스닥 종목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 종목들 분산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반도체면 반도체, 제약, 2차전지, AI 등 다방면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시장 자체가 저도 이제 레버리지를 뭐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순환매 때문에 그래요. 순환매 때문에. 어느 날은 이러한 파트가 폭등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다른 쪽으로 매기가 쏠려서 진행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하나의 섹터가 연속적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극소수의 종목군들만 그러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의 전시 소재, 그러니까 전구체, 전화액 소재만 올라가 버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각각 파트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파트의 대장별로 나눠서 사놓는다든지 그리고 아직 좀 덜 올라간 호퍼이지만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로봇과 뭐 의료 AI 쪽 종목군들을 분산으로 좀 봐둔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잡아놓는다든지 오늘 보니까 2차전지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다시금 스타트를 끊을 종목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비 쪽도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 잔고가 큰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잘 분산을 해서 대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시가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쭉 밀렸었죠. 그래서 시가 대충 한 1% 정도 상승 이후에 좀 밀렸는데 이거는 어제 국내 증시가 오늘 미국 시장, 그러니까 어제 국내 증시의 반등은 어제 미 증시의 상승을 이미 선반영한 부분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오늘 시장은 그러한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을 봤을 때는 아 시장 굉장히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도 기회가 오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시가총액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군들을 30에서 40%, 많게는 50% 올려놨으면 조정이 나와야죠. 예, 견조한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끝나면 다시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단지 2달 만에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에 9조 원이라는 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역대급 자금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정책이 완전히 헛발질 정책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정책 자체가 헛발질 정책이 아니었다면 그때 코스피 레버리지로 공략을 해보는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저 PBR 관련해서 제가 보지 말아야 될 종목을 정해드렸습니다. 보험, 유통, 이쪽은 절대 두드러 패도 보면 안 된다. 예? 그 안에서도 뭐 정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SK 네트워크스까지 뭐 자동차 렌탈하고 막 이런 거, 뭐 하나생명이나 뭐 이런 종목 보험들,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유통주, 롯데 쇼핑 같은 유통,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트렌드만 봐도 알리와 테무, 쉐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정말로 이 국내 유통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마당에 이런 거를 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험, 네, 정말로 사양산업인데 올라가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해마다 따박따박 배당 많이 주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고 국내 기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배당 나게 또 주가는 빠지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안 되는 거죠. 성장이 막혀 있는 종목에서 아무리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상방이 절대적으로 막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배제하고 나중에 본다면은 더 시총이 큰 애들이 코스피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현기차라든지 금융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지수는 이렇게 마음이 좀 됐고요. 자, 전일 미증시 하락을 뒤로 하고 하루 만에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슈퍼컴퓨터가 너무 잘 가고 있다 보니 이쪽 관련 섹터의 종목이 죽을 생각을 잘 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죠. 1조 달러를 넘어가면서 코인베이스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쪽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우리 기술 투자보다도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들어갔더니 이제 이쪽이 초강세 테마가 돼서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연속성을 보려면은 미국 증시 코인베이스와 함께 궤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적으로 보면 금일 시가 구간은 코스닥의 저항 구간이었고 2일 전 코스피의 윗꼬리 구간 또한 저항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지수의 흐름을 놓고 시가 베팅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가에 팔아야 될 종목군들은 뭐 IP라든지 뭐 반도체 종목군들 팔아야 되고, 시가에 제가 봤을 때 들어갔어야 될 종목은 저는 GST를 회원님들하고 들어갔습니다. 시가에 들어가야 될 종목은 이런 쪽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배팅이 들어갔어야 될 게 그거죠. 비트코인 관련주. 이쪽이 제일 셌으니까 딱 이 정도 선에서 오후장에 이제 서서히 종목군들 꿈틀꿈틀대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근 저 PBR 관련주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밸류가 좋은 친구들은 잘 안 빠지고 하위단은 이미 폭락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쪽은 정말 잘해야 되는 쪽이죠. 추후 정부 정책 세론 나온다든지 배당락 발생 이후라든지 보면서 현기차 혹은 차라리 코스피 ETF 쪽을 고민하는 것이 아주 편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 최근 괜찮은 흐름입니다. 뭐 초전도체와 2차전지의 전시 섹터의 강세를 보면 참 대단하기 그지없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순환매가 축축 돌아가고 있구나. 구태여 막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갈 필요는 없으며 그냥 들고 있는 종목들 잘 들고 있다가 종목들 하나 둘 편입하는 식으로 끌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현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시장에 강한 종목과 이슈는 차고 넘치고 순간 이슈에 의해 폭발적인 흐름이 최근 많이 나오는 돌파 매매도 나쁘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슈 트래킹과 당일 시장을 보면서 어디에 돈이 쏠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대장이며 이 상승의 목표치가 더 남았는지 아닌지 보면서 매수와 동시에 여러분들 손실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첫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내가 분할 매수를 어디까지 진행을 했을 때 내가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든 뭐 3억이든 뭐 이 종목에 3천 살 거라면 처음에 이 자리가 약간 높네?
혹은 이 자리 돌파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 했을 때를 각각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버리면은 내가 3천 갖고 있으면 3천 다 넣는 것도 되는 거고, 여기는 약간 애매하다. 근데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300만 들어가고 밑에서 좀 분할로 본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자리마다 그러한 비중이 나눠져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종목군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시장 초전도체 전세계 최강 테마인 듯합니다. CCS 정지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선암이 당연히 상한가 가능성이 높았었고요. 덕성 정말로 올해 최대 상승 섹터인데, 이 광기가 터지면 마지막에 이제 CCS에서 굉장한 투매와 낙주가 발생을 하겠죠. 대장만 보는 게 현실적이고, 돈 많이 들어온 친구, 가장 많이 올라간 친구, 그냥 대장이고 깡패입니다. 그런 종목에서는 낙주가 나오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 1조 달러 돌파, 간밤 코인베이스가 17% 급등한 이후에 아침에 이렇게 그 시가 고가를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렇다 할 테마가 많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 이 가격을 보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연동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갤럭시아 SM하고 머니트리도 올라왔는데 이쪽에는 그런 루머가 좀 있더라고요. 갤럭시 코인 이 재상장 가능성이 열리면서 코인 가격이 좀 급등을 했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며칠이라고 하던데 2월 22일인가 재상장 이슈가 다시 붙는다 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 급등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저 PBR 대장주들 흔들립니다. 분명히 저는 현기차 정도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현대차 정도 내일 한 11선 자리 혹은 그 부근 돈 많이 돈 자리에서는 단타로 한번 저는 노려볼 생각이고요. 좀 강하게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순환매는 지속되는데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속 관심은 필요하겠죠. 현대차가 오늘 장 막판에 이 단독 기사가 좀 떴는데 이거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시동 건다. 해외 의존도 대폭 낮추겠다. 현대차와 함께 연구 개발해서 만든 회사는 텔라칩스입니다. 텔라칩스. 그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한다면 텔라칩스가 하겠죠. 그렇게 되면 텔라칩스가 내일 부각이 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내일 텔라칩스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회사들이 매출 1000억대 이상, 텔레칩스, 넥스트 칩 몇 개 있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게 텔레칩스다 보니까 가능성은 텔레칩스에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이제 그러니까 TSMC가 사실 대만에서 오늘 10%가 올랐는데, 미국과 대만 장은 그 다르죠. 미국에서는 이미 TSMC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대만은 설 연휴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한 번에 일시에 반영해서 오늘 10%가 올라간 거고, 오늘 에이즐랜드가 후반에 강하게 올라간 거는 일단은 TSMC의 애플 대량 수주 덕분에 에이즐랜드가 좀 올라갔는데, 시간에 일단 반등을 해 놓은 상태라 내일 어떻게 되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폭등 랠리 계속되고 있는데요. 액침 냉각 이슈로 오늘 GST가 시가부터 좀 급등을 했는데, 내일도 좀 체크를 해 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HBM,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HPSP 전부 다 신고가를 쳤습니다. DIT 오늘 시가 부근에서 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일단 했는데, 음봉 매집이라면 내일 급등으로 나와야 될 구간이라 시가 지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체크를 하고 볼 생각이고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소폭 올랐더라고요. 탄산 리튬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 구간을 거치는데, 또 2월 18일 날부터 유럽의 리튬 재활용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100%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하이드로 리튬이 장중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구체는 이제 국내 양극재 생산 대비해서 전국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어제 기사에 좀 있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발판 삼아서 에코앤드림이 폭등해 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에코앤드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끼가 지금 엄청 다부집니다. 이쪽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플랫폼에서 알테오젠, 레고캠, 한올바이오, 그리고 버네로, 큐리옥스,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 다음에 뷰노, 코어라인, 이쪽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종목군들을 바스켓으로 쓸어서 매수를 할 계획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간의 종목군들 보면 링네트 실적 보조, 이렌시스 또 시간에 움직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텔레칩스가 좀 반응을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에이징랜드랑 뭐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금호석유는 저는 별로 뭐 박창환 와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뭐 대형주들 보면 당연히 지금 최대 강세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인데 잘 가고 있다가 윗꼬리를 달았고 개파락 이후에 시가 반등을 했는데 시가부터 무너졌죠. 25만원이라는 구간에 대한 저항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15분봉으로 좀 넓게 보면은 이때 이제 오전에 강하게 쳤는데 이때 빠지고 나서 오늘 시가부터 빠져버리면은 하루 종일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자리들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오늘은 장중에 매수를 좀 걸어놨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매수는 안 했고, 내일 정도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와준다면 매매를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가 어딘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때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 바운드리는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에서는 한번 제가 볼 때는 해볼만 하다 생각으로 내일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장 좋은 자리는 이런 구간일 거예요. 이런 구간 돌려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인데 한번 지켜봐야죠. 내일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면 적어도 아래 꼬리는 잡을 것이다. 대형주에서 기아는 좀 더 센 모습인데 기아도 약간 쌍봉 느낌이 좀 나가지고 좀 그렇고요. 물산, 삼성물산도 센데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얘네들 많이 올랐다가 차익 매물 나오는 과정이구나 라고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이마트라든지 SK네트워크스라든지 뭐 폭락하는 수준 보면은 과간이에요. 하나, 생명, 이마트, 롯데 쇼핑 보면 안 될 종목군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되죠. 이런 종목군들은 절대. 옆에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차 전지 볼게요. 오늘 에코 앤 드림이 정말 초강세였는데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후장에. 그리고 아침에도 잠깐 봤었는데 아침에 빠르게 이런 고가를 시가부터 넘겨버렸죠. 시가 베팅을 고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가에 보지 못했는데 의미 있는 자리를 시가에 돌파하는 흐름, 이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아침에 굉장히 좀 빠르게,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돌파를 해놓고 수렴하면서 올라갈 때, 이때 좀 차트 펴놓고 회원님들하고 보고 있었는데 돌파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트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에브리 보시라든지 종목군들 보면 그냥 쉼없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트렌드로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엔캠 아직도 강한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엔캠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단 한 번도 투자 경고를 걸린 적이 없습니다. 어제 걸렸죠. 어제 고점을 치고 나서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주 반도체도 투경 안 걸리고 계속 끌고 오다가 막판에 투경 딱 만들고 나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 즉 투자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종목에 신용이 안 들어갑니다. 미수가 안 돼요. 그렇게, 그리고 투경에 들어가면 기관이 살 수가 없어요. 연기금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단기에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는 큰일 난다. 나중에 눌리게 되면 보면 된다. 지금 MSCI 관련해서 엔캠이 현 시총 유지만 하면 유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동 시총에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캠도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겠죠. 자, 에코프로 BM이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데 또 일주를 했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런 윗꼬리를 달아놨던 자리가 있죠. 오후장에
예를 들어서 저도 보고 있었더라면 바로 이때는 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실리면서 올라와서. 그래서 조금 아쉽게 돌파를 좀 못 봤던 것 같은데, 의미 있게 25만원을 일단 올라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반등을 하게 되면 이런 구간이겠죠. 큰 틀에서는 지금 삼각 수렴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 크게 지금 여기서 삼각 수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삼각 수렴을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새로운 삼각 수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고점을 이런 식으로 내리면, 또 이런 자리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삼각 수렴의 끝자락에서 또 두드러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까지는 상승의 목표치가 열려 있다. 대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말은 여기까지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 레버리지가 거기까지 상승의 목표치를 채우고 코스닥이 단기 좀 빠질 수도 있는 구간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급등 이후에 좀 내려오고 있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죠. 반면에 코스닥의 HPSP는 엄청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MSCI 편입 가능성이 좀 열려버렸어요. 유동시총 비율도 되고 지금 강세인데,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한번 급락할 때 그때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PSK 홀딩스는 위에 올라왔다가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못 날아갔으니까 빠지는 거고, 추후에 이제 빠져도 이 밑에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DIT는 어제 이제 종목을 좀 끌고 왔었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 사고 좀 팔고 다시 주워 담았다가 오늘 올라갈 때 전량 매도를 다 해버리고, 일단 이건 단기적으로 일단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음봉매집이라면 내일 시가 살짝 올렸다가 빠지고 더 강한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아마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나온다면 내일 한번 봐보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팹리스트들 가온칩스부터 좀 보면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런 종목군들은 기준점은 3일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선이 깨지면 5일선까지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격이 조심해야 되고, 오픈 엣지도 마찬가지로 3일선 깨졌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자람 테크놀로지 얘는 아직 많이 급등을 하지 않아서 뭐 번외로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매수는 아직 보유하지는 않았고요. 자, 오늘 에이징랜드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는데 시간에 일단은 70억 정도 들어오면서 마감이 좀 됐는데요. 6만원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이 자리들이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매의 이 대상에서 포함을 시키냐 마냐로 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돌파를 시키냐 못하냐 딱 이럴 것 같고, 텔레칩스가 지금 현대차 이슈를 좀 붙여놨는데요. 매출 면에서 1000억대죠. 1000억대 넘죠. 대충 봐도 1000억대, 뭐 거의 2000억대 되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 이슈를 붙여서 이런 고점을 넘겨버릴지. 워낙에 이 종목도요, 과거에 시가 갭 뜨고 나서 아주 속된 말로 지랄맞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가 갭 뚫고 나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 저는 볼 것 같아요. 관심 종목으로만 등록을 해놓고, 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죠. 텔레칩스가 가면 칩셋미디어가 같이 갑니다. 형제 종목이니까 둘이. 그래서 이 두 종목 봐야 되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라 얘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로봇 이렌시스가 최근에 엄청난 행보를 좀 보이네요. 저는 또 이거를 이렇게 올렸다가 오늘 시간 외에서 또 100억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면서 좀 놀랍을 금치 못하는데, 어제 이제 시간에서 좀 들어가서 오늘 제법 꽤 많은
높은 수익률 좀 달성했던 종목이고요. 뭐 분할 매도를 해도 한 13% 정도 수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거의 꼭지에서 잘 팔아줬고, 시간에 올라버리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은 좀 봐볼 만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렌시스는 너무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급등했던 에브리봇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유로메카는 이런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 추세 안에서 어느 순간에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눌림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두산 로보틱스도 상당히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다시 방향을 상방으로 틀고 있는데 기관 쪽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 계속.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얘도 MSCI 이슈죠. 떨어지면 이런 기준점만 잡고 8만원, 레고캠도 마찬가지로 기준점 잡고 이 아래 구간에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아이센스도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넘고 올라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바닥 잡아놓고 있는 흐름입니다. 큐리옥스도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로 대응 가능하고, 코어라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고, 뷰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바닥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제 AI 반도체 어제 네오셈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마감이 됐었는데요. 네오셈이 준상한가였죠. 근데 갭을 아침에 크게 들지 못하고 좀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폭증합니다. 거래 대금이 폭증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돌파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 따라 붙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네오셈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새 돈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어제는 매매를 안 했는데요. 오늘 약간 돌파했을 때 좀 들어가서 짧게 짧게 돌파로 매매하고 나왔던 것 같고, 내일도 아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면 우리기술 투자 뭐 이런 쪽은 강했는데 좀 보지는 못했고, 신규 상장 종목이 좀 셌죠. 특히 이제 서남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 어제 상따에 추가 매수까지 됐던 종목인데 그 감시 매도를 잘못 걸어가지고 매도가 돼서 좀 아쉬웠고, 오늘 GST 시가에 좀 들어갔는데 너무 좀 빨리 매도가 돼가지고 시가에 들어간 거는 뭐 일정 부분 한 5% 정도 수익 실현하고 좀 나왔는데요. 당연히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현상은 발생을 한다. 내일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올라갈 종목이라면은 시가 빠지고 이거를 빠르게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온다면은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이게 상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인지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보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단기에 윗꼬리가 길죠. 좀 조정시 관심을 가지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조정시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뭐 포바이포라든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요. 이제는 좀 밀렸다가 좀 다시 힘모으고 가야 될 차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오늘 신규 상장주 좀 센 흐름이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항상 신규 상장주는 똑같습니다. 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회원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아마 적어놨던 것 같은데, 그리고 5호장에 투매가 나왔을 때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투매가 여기까지 빠지고 이렇게 또 들어 올려는 바람에 매수를 좀 못했고요. 일단 뭐 이렇게 매매가 된 거죠. 신규 상장주는 항상 시가가 회복이 되고 거래가 들어오고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에 좀 들어가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좀 봤는데 좀 길게 보긴 했는데요.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거래 대금도 준수하고 뭐 이스트 소프트와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엮어놓은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 오늘 뭐 짜잘짜잘한 매매를 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하이드로 리튬인데 오전에 좀 센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딱 이 구간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보여가지고 BM이 강세를 좀 보여서 BM은 좀 놓쳤고, 에코프로 BM 보면서 이거를 좀 탔던 것 같아요. 하이드로 리튬 타서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일부 팔고 추가 매수해서 상한가 가려고 했는데 못 팔고, 여기 떨어진 거 좀 사서 이렇게 반등할 때 나머지 다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많이 실어놓고 아주 밑바닥에서 오랜만에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지는지 그 정도만 봐야 되겠죠. 올렸다가 밀리고 아래 꼬리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